개마서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진실 공방, 그리고 검찰의 대응, 그리고 수사 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7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공세를 재점화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오늘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에 2월 임시국회 내에 이제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 이제 특검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는지 한번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이게 그냥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이 범행 당사자,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1일 명태균 씨가 옥중 서신으로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포 증거 인멸 조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 고소 사건까지 싹 다 관련된 의혹을 특검에서 꼭 밝혀달라라고 얘기했고요. 강혜경 씨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도 이 검찰 조직에 맞는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보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이게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태균 특검법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여당의 뭐 대선 후보들 또는 여당 유력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기보다는 이 명태균 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전에는 정말 가장 핫 이슈였거든요. 이게 지금 계엄 탄핵 이후로 지금 잠깐 이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 없는 검찰에다가 준다? 이미 검찰은 이 공신력도 잃었고 신뢰도 잃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꼭 정략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 많다. 민주당이 정략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유력 대선 주자를 견제라는 뭐 효과가 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견줄 만한 후보로 나옵니까? 김문수 장관이라면 모를까? 이건 아예 그냥 고려사항이 아니다. 서울정도 무슨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물론 후보가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유력하다 할지라도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들인데 굳이 지금 특검으로 이들에게 뭔가 이 리스크를 주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럴 거고요. 평론가님, 김은경 교수님이 대통령 선거 자신만만 기세 등등해 보입니다만은 우리 정치 평론가들 하는 얘기는 어떤 선거라도 뚜껑 열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럴 것 같죠? 전혀 다른 상황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런 견제구를 날리기 위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견제구죠. 견제구인데 큰 견제구는 아니죠. 왜냐하면 큰 견제구라고 하면 이걸 한 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잔잔한 중심은 지금 탄핵으로 때리고 외곽을 치는 전략이거든요. 외곽은 왜 치느냐? 이거는 최근에 논란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 검사를 창원 의정기구에 공천 당선시켜달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영부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수사 안 하고 그냥 끝난다고요? 이거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창원에서도. 또 하나 경호처에도 모 인사를 또 척다했다면서요. 경호처에도 또 누군가가. 또 하나 창원의 국가산단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김영선 그 가족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거 등등등.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 뭐 오세훈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뭐 사기꾼인데 저기 장사로 갔다가 쫓아낸 것도 같다. 뭐 예. 아까 홍준표 시장도 뭐 아들도 당했다. 억울하다. 딱 한 번밖에 없다 자기는. 예. 알 수 없어. 또 더 중요한 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요. 이 황금폰이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명태균의 황금폰은 어떤 경우에는 예. 이 내부가 사실상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어요. 판도라의 상자. 검찰도 알 수 없어요. 검찰 고위직 인사들도 예. 이거를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예. 국민의힘은 완전히 당을 바꾸지 않고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가 동요하는 거예요. 동요하면서 예.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대선 주자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문수 장관이 대선 경선에 가면은 홍준표한테 그걸 묻지 않겠어요? 열심히 싸워보시라. 열심히 싸워보시라. 이거는 굉장한 이득이고 예.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인이 무사하게 전국에 잡히다 봅니다만은 예. 내부 전문가들은 이거는 알 수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급하면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그렇죠. 또 갑자기 또 물타기 하시네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요. 중도 보수.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민주당의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배신한 건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잘못 찍었네. 예.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럴까요? 본인도 급한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와중에 지금 이런 이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은 딱이죠. 19일 통과 예. 아니 이달 말에 20며칠 날 통과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그렇지만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해서 통과가 안 된다고요. 예.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또 때리는 겁니다. 계속 견지고 던지다가 그러면 계속 이거 화제가 되면서 판도가 열리면 그렇죠. 열리는 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걸 꼭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미 명태균 씨의 입이 계속 열려 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그 입을 연 걸 더 이렇게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폭로에 가까운 폭로전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도 명태균 씨와 이 여당 인사들 간에 이 진흙탕 싸움은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굳이 이거를 꼭 이번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명태균이 만약에 특검이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이걸로 그 지금 여당 후보들은 타격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이 후보들 중에 이걸로 타격을 받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게 터짐으로 인해서 여당 내에서도 웃는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김문수, 김문수, 한동훈 뭐 등등 있겠죠. 지금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김영선이 안 된 이유가 한동훈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불쾌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전해지는 걸 보면 이 안에서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걸 대선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이걸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또는 민주당을 뭐 이렇게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특검을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평론가님 맞습니까? 네, 우리 김은경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네. 뭐 명태균 씨가 원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 집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민주당의 대변인 같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명태균한테 더 힘이 실릴 것이고 더 열심히 폭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은 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은 거부하는 대로 국민의힘은 또 골치 아파요.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또 그 얘기하면서 이것도 괜찮단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번 대선 전략과 직결돼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저는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 명태균 특검법이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는 분명한 것이고 예. 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이해해요. 예. 그러면은 명태균이가 감옥에서 볼 때 어이구 민주당에서 내가 말하는 특검을 시켜주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내가 더 열심히 불 건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래저래 우리 기붕 교수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예.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이미지만 잘 관리만 하고 그렇죠.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막 알아서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네. 특검이 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네. 그런데 뭐 물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본회의에 가결은 되겠죠. 네. 하지만 또 정부 여당 거부권 행사할 거고 네. 결국 그러면은 다시 재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특검을 외치긴 합니다만은 마땅 결론은 안 나게 되는 건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특검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뭐 예, 그렇죠. 계속 거부권으로 되지 않았고 요구하면 당연히 안 됐고 이번에야말로 의원들 자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2요구를 했을 때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검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로 불려 올렸으니 예.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증거들 그리고 말씀하신 황급폰 열어야죠. 예. 열었을 때 이거를 특검으로 더 정확히 낱낱이 밝히면 좋겠지만 그게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검찰도 어쩔 수 없는 압박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창검지검처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탄핵이 그 와중에 아마 인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도 형사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이 전 권력에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것들은 밝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조직이기 때문에 예.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답이다라고 말씀을 예. 드립니다. 박상현 평론가님 네. 지금 특검의 통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이런 의지도 사실 좀 낮다 지금 본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오세훈,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의원 어쨌거나 지금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치적 데미지는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입는다고 볼 수 있겠죠? 크죠. 상당히 큰 상당히 거죠. 크다고 봅니까? 그럼요. 이 특별검사가 바로 시행돼 가지고 검사에 들어가면은 보통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럼 그 대통령 선거 기간하고 대충 맞물려요. 예. 맞물리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기 어려워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제 요구에서 부결시켜 버리면은 민주당은 또 특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거 방어하다가 대통령 선거기간 다 시간 다 버린다니까요. 예. 그 방어할 논리가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방어하죠? 특검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계속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한다고요. 예. 하더라도 안녕이가 없다고요. 이런 과정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서로가 좌충우돌해요. 홍준표하고 오세훈하고 싸우고 김문수 싸우고 한동훈이 나와서 싸우고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나와서 더 큰 소리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런 와중 속에서 민주당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자 그만 싸우고 우리 특검합시다. 그러면 국민을 지도부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또 특검 안 돼. 너네들이 범인이야. 너네들도 연루돼 있지. 그러면 계속 코너에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한테는 완전한 꽃놀이 펴라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수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홍준표 시장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정말 뭐 왜 이렇게 뭐 난 억울하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밖에서 사실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좋게 말하면 브로커고 또 옆에서 보면 사기꾼 기질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을 100% 믿는다는 것도 이런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도 특히 그렇고 예. 또 반대로 오세훈 시장 얘기만 믿는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 말 믿는 것도 믿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말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홍준표도 더 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검찰도 못 믿어요. 그러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대선 정부에서 이런 논란 그 자체부터가 국민들한테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엄청난 피로감과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저를 친다고. 그러면 정권 교체 의지가 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오세훈 홍준표 시장 내가 없었으면 너네가 어떻게 시장이 됐겠냐. 그리고 당신들의 껍질을 벗겨주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이 좀 전과 달라진 것,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이 명태균 씨를 사기꾼, 새빨간 사기꾼, 뭐 양아치, 그들의 피해자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자신들의 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서울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방 오세훈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밝혀질 것이다. 강혜경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창원지검에서도 관련 자료를 다 입수를 했고 곧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결국 서울로 이것을 보냈다는 얘기는 관련자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저는 이 양 시장에게 큰 타격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본인들이 뭐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명태균의 폭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더 세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 얘기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한테는 유리한 발언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명태균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작은 어떤 이 명분을 크게 만들 뻥튀기 하는데 달인들이에요. 제가 이 정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명태균이가 윤석열 정권 만들었습니까? 1조 했겠죠. 너무 과잉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민주당은 이걸 또 즐길 수가 있어요. 명태균에게 얘기하더라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과연 이 사람 말을 믿고 그냥 정치 공식만 하는 게 맞는 것인가는 저는 따져볼 대목이고 다만 이제 현직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홍준표한테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큰 타격이고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결코 민주당은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전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된 특검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그 또한 각각 한 1분 정도씩 시간이 되는데요. 이번 명태균 씨 둘러싼 공방 오늘 못다한 말씀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명태균 이 황금포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폭파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국민의힘 내부도 흔들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의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황금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서 국민의힘의 변화, 쇄신, 혁신의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니더라도 아마 국민의힘은 상당히 힘든 선거를 치를 때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황금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황금폰이 있다. 12.3 내란 사태가 이 명태균 게이트와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2.3 이 계엄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이것이 곧 죽는 길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이 답이다. 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맛불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